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경제정보알림이입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100세까지 살아가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낚시 애호가의 카페에서 2.3m 길이의 기생충이 나왔다는 사연이 온라인 속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기생충이라니 의아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옛날에는 사람의 대변을 거름으로 쓰다 보니 기생충이 유행했습니다만 이제는 화학 비료로 전환되어 대부분의 기생충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회와 같은 날 것을 즐기는 식문화가 늘어났죠. 이로 인해 식품을 매개로 한 기생충 감염은 여전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즐기는 과정 속에서 기생충에 감염되는 일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 기생충 감염이 옛날 이야기쯤으로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또한 조심해야 하는지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의외의 음식까지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의 간입니다. 소간은 돼지간과는 달리 부드럽고 신선함을 자랑하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식감이 좋고 맛도 담백하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술안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소간에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간 섭취를 통해 자칫하다가는 개회충으로 인해 실명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한 연구에 의하면 눈개회충 환자 100명의 감염 경로 중 80%가 소의 생간을 섭취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생충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요. 몸속으로 잡임한 기생충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이나 뇌 등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때 대부분의 기생충이 열에 의해 녹아 사멸되고 자연 치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는 눈에서 염증을 야기하고 심한 경우 실명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개회충에 감염된 사람들 중 일부는 초음파 검사에서 양성 종양이나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따로 비싼 조직 검사를 받거나 드물게는 항암 치료와 수술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소의 생간을 먹은 이후 눈이 침침하거나 몸살 증상 등이 느껴진다면 미루지 마시고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민물고기입니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간디스토마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민물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담도암 환자 중 25%가 민물회로 인한 기생충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양과 비교하였을 때 무려 5배 높은 담도암 발생률을 보이는데요. 잉어, 참붕어 등과 같은 민물 생선을 날로 혹은 제대로 익혀 먹지 않거나 칼과 도마 등 조리기구를 깨끗하게 소독하지 않을 때 감염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슬픈 것은 간디스토마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감염되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20년에서 30년 동안의 긴 생존 기간을 지니고 있어 몸속에서 번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복통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 심각한 복통, 발열, 식욕부진,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혹은 담도를 막을 정도로 기생충이 많이 번식했다면 담도암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25% 미만일 정도로 치명적이고 무시무시한 암입니다. 따라서 기생충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민물회는 애초에 멀리해야 하는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물 생선을 완전히 푹 익혀서 섭취한다면 기생충이 모두 사멸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민물고기에 있는 기생충은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로는 제거가 잘 안 된다고 하고요.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특수 구충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채소입니다.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를 할 때 혹은 평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채소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채소 안에도 기생충의 알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민물가 근처에서 수확되는 채소들이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드시지 마시고 꼭 먹어야겠다면 끓는 물에 익혀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일, 채소 세정제를 사용한 깨끗한 물에 몇 번 씻고 흐르는 물로 잘 헹궈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생선회입니다. 드물기는 합니다만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잡힌 생선에도 기생충이 종종 있습니다. 요새야 양식 물고기를 먹다 보니 이런 건 괜찮겠습니다만 자연사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래회충으로 주로 생선의 섭취를 통한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고래회충이 설령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더라도 대부분 위장에서 사멸하고 특별한 증상 없이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위벽을 파고들어 심한 복통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고래회충은 구충제로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선회를 먹은 이후 증상이 느껴진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위내시경을 받아봐야 합니다. 위내시경으로 대부분의 고래회충을 제거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위벽을 뚫고 대장이나 소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복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해 깨끗하게 씻은 음식을 잘 익혀서 먹는 것이 관건입니다. 더불어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생충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몸속에 기생해 있는 없애주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기생충은 자연 소멸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기생충의 활동을 저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메밀가루입니다. 이때 메밀가루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메밀은 한의학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늘즙입니다. 마늘즙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대장균, 결핵균, 콜레라균 등 여러 세균에 대한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생충 제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생충 감염을 주의해야 하는 음식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의 생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물고기고요. 세 번째 생채소, 네 번째로는 생선회입니다. 금일 알려드린 정보가 시청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른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당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